저는 타티아나입니다. 모스크바에서 호치민으로 가는 비행기의 객실 승무원이죠. 35개국을 누비며 10년간 승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감정 없는 미소, 완벽한 서비스, 그리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살. 제게 모든 나라는 그저 경유지였어요. 모든 공항이 똑같이 느껴졌고 모든 사람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였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장이 연결편까지 3시간 대기라고 알려주자 저는 피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또 다른 공항에서 보내야 할 지루한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 그저 지도 위에 또 다른 점일 뿐이었어요. 그곳 사람들의 문화나 생활 방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서 한국 영화 예고편이 나오자 이어폰을 빼버렸어요. 굳이 들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옆자리 승무원이 요즘 K-팝이 유행이래라고 말했지만 한류, 그냥 마케팅일 뿐이야 라고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수많은 문화적 트렌드가 오고 가는 것을 봐왔으니까요. 그저 또 하나의 유행일 뿐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알던 세상은 단순했습니다. 국가는 국경으로 나뉘고 사람은 직업으로 구분되죠.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손님은 손님,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자였습니다. 그 경계를 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저 역시 승무원으로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승객들과 감정적 교류는 철저히 차단했죠. 하지만 이 단순한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인천공항 입국 심사대에서였어요. 저는 기계적으로 여권을 준비하며 또 다른 무표정한 심사관을 기대했습니다. 직업상 수천 번은 겪었던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예상과 달랐어요. 도브로 포잘로바츠 심사관이 러시아어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을 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어요. 외국 공항에서 제 모국어를 듣다니. 여권을 건네자 제 얼굴을 확인도 하기 전에 타티아나 씨, 안녕하십니까? 라며 인사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의아했죠. 잠시 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자동 수화물 시스템에 짐을 맡기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청결한 공항, 질서 있게 줄 서는 사람들,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는 많이 접했지만 실제로 경험하니 새로웠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청소 중인 아주머니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지만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표정이 무너졌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직업이 아닌 존재를 존중하는 모습,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3시간 후에 출발이니 잠시 명동 구경이라도 할까요? 항공사 직원의 제안에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는 걸, 제 차가운 심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운명의 장소라는 사실을요.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명동 거리로 들어서자 화장품 매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피부가 좀 건조해 보이시네요. 러시아어였어요. 완벽한 억양의 러시아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제가 러시아인임을 알았지? 의아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이라 해도 국적을 이렇게 정확히 파악한다는 건 놀라웠습니다. 저희는 모든 외국인 손님을 위해 언어 공부를 해요. 특히 건조한 한국 겨울엔 이 제품이 좋을 것 같네요. 그녀의 미소는 상업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마케팅 전략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제 피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눈빛은 무시할 수 없었죠. 고객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옷가게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이 없어 망설이고 있을 때 방금 전 물건을 구경만 하고 나온 가게 직원이 뛰어나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줬어요. 비 오는데 조심하세요. 이 우산 가져가세요.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멍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만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냉소적인 세계관에 작은 틈이 생긴 거죠. 이상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까지? 고깃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며 처음 오셨으니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라고 했죠. 그것도 러시아어로. 외국인이라고 가격을 더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할인을 해준다고요? 러시아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가족처럼. 왠지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가족이라 10년간 객실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가족의 의미를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짧은 휴식 후 다시 떠나야 했으니까요. 제게 가족이란 단어는 오래전에 희미해진 개념이었어요. 저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간 세계 곳곳을 다녔지만 처음으로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한류의 진짜 힘인 걸까요? 좋은 음악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청소부와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과 청소부, 러시아에서라면 절대 교류하지 않을 두 계층이에요. 하지만 여기선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으니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아이의 말에 청소부는 미소 지으며 고마워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죠. 제가 살던 세상에서 직업은 사람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었으니까요. 그 선을 넘는 건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 경계가 희미해 보였어요. 직업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보는 문화, 새로웠습니다. 임산부가 탑승하자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치 연출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과시도 없었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했어요. 나는 그동안 무얼 보고 살았을까? 세상은 국경으로 나뉘고 사람은 직업으로 구분된다는 내 단순한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것 같았어요. 계층과 직업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일상에 녹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상 상황으로 비행기가 지연될 예정입니다. 대신 서울 반일 투어를 제공해 드릴게요. 평소라면 짜증을 냈을 테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 도시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런 감정이 생긴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가이드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한 러시아어로 전통시장을 안내했습니다. 한국은 정이 깊은 나라예요. 손님을 단순한 고객이 아닌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죠.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제 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정이라는 단어,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지만 그 의미는 피부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떡볶이를 맛보다가 매워서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어요. 러시아에서 왔어요? 놀라서 고개를 끄덕이자 곧바로 미음과 김밥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거 드세요. 매운 거 처음 먹으면 힘들어요. 이 낯선 친절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플 때 챙겨주던 것처럼 낯선 이에게 음식을 내어주는 마음. 제가 오래전에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그저 상업적 거래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교류였습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매운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10년간 감정을 꽁꽁 얼려왔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제 말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이곳 사람들의 친절은 마케팅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일상에 녹아있는 문화였습니다.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 그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가게 직원들은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미소를 지었어요.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여러 사람이 함께 부모를 찾아주는 모습, 작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요. 버스에서는 젊은이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여기서는 뭔가 달랐어요. 그 행동에 특별한 공로를 요구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마치 호흡하듯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배려. 이런 문화가 한국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가이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떠세요? 평소라면 형식적인 칭찬을 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요. 진심이 느껴져요.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솔직한 감정이었어요. 가이드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죠.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적 가치관이 공존하는 나라.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투어 중에 우연히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여행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노부부는 러시아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정이 많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교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다시 떡볶이에 도전했습니다. 첫 경험보다는 덜 매울 거라 생각했지만 역시나 매워서 기침하며 눈물이 났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이 아가씨 또 왔네 하며 바로 우유를 꺼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저를 기억하시지? 놀라웠어요. 수많은 관광객 중에서 며칠 전에 한 번 왔던 저를 기억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돈을 내려고 하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외국인이라고 더 받는 나라 아니야. 우리나라 와서 좋은 기억 많이 가져가. 손님들이 줄 서 있는데도 조용히 삶은 달걀 하나를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딸한테도 해주는 거야. 딸이란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10년간 객실 승무원으로 살면서 손님이란 호칭은 수없이 들었지만 딸이라고 불린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우유를 건넨 아주머니의 손이 제 어머니의 손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뜻함 그 자체였습니다. 갑자기 먼 러시아에 계신 부모님이 그리워졌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러시아요, 모스크바에서 왔어요. 제 대답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딸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학 중이에요. 한국어 공부한대요. 세상은 정말 좁았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멀리 떨어진 두 나라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니요. 딸 사진 보여드릴까요?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철없이 장난치는 젊은 여성의 모습. 아주머니는 딸 자랑을 하시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요. 이런 교류가 진정한 국제 이해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거 드세요. 덜 매워요. 아주머니가 새로운 떡볶이를 내어주셨어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먹는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저 음식의 맛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이 느껴졌어요. 이런 경험은 비싼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은 세계 어느 대도시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양보하는 작은 순간들,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는 모습, 급할 때도 차분하게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모여 독특한 도시 문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한 골목에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곧바로 주변 가게 직원이 나와 도와드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일처럼 사람들 사이에 작은 배려가 일상에 녹아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세계와는 달랐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우산을 나눠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의 눈빛에 악의가 없음을 알 수 있었어요. 단지 비를 피하도록 도와주려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러시아였다면 의심부터 했겠지만 이곳에서는 그의 제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이런 작은 신뢰가 쌓여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왠지 모르게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 낯선 나라에서 혼자 보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작은 친절이 모여 따뜻한 하루를 만들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눈앞에 그 떡볶이 아주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서로 놀라서 바라봤죠.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다니. 공항에서 아주머니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운명 같았어요. 어머, 타티아나, 여기서 다 보네. 아주머니가 반가워하셨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딸에게 선물을 사러 공항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학 중이라 선물 좀 보내려고요. 이 우연이 너무 신기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가방에서 고급 러시아 초콜릿을 꺼냈습니다. 혹시 딸에게 이것 좀 전해주실래요?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초콜릿이에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자개로 된 작은 거울을 꺼내셨어요. 이건 너한테. 우리나라 전통 거울이야. 우리나라 추억으로 간직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작은 거울에는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의 두 여성이 만나 교감하는 순간,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인연. 아주머니와 명함을 교환하며 생각했어요. 이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연결된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러시아에 오면 꼭 연락해요. 우리 집에서 묵게. 제 말에 아주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우리 딸 만나면 잘 부탁해. 짧은 만남이었지만 깊은 인연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고급 호텔이나 유명 관광지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교류였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놀랍게도 청소 아주머니가 제게 손을 흔들었어요. 처음 왔을 때 화장실에서 만났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멈춰 섰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불편하셨죠? 잘 지내셨으면 해서 하시며 수제자수 손수건을 건네셨어요. 손수건에는 기억은 짧고 정은 길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구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저를 기억하셨을까요? 그저 한 번 마주친 제시도 클로드가 메시지 길이 제 안에 도달하여 응답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계속하기를 입력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편집 CH 아파트어 오지연의 기적 서울 도심에서 피어난 환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눈앞에 그 떡볶이 아주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서로 놀라서 바라봤죠.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다니. 공항에서 아주머니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운명 같았어요. 어머, 타티아나, 여기서 다 보네. 아주머니가 반가워하셨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딸에게 선물을 사러 공항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학 중이라 선물 좀 보내려고요. 이 우연이 너무 신기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가방에서 고급 러시아 초콜릿을 꺼냈습니다. 혹시 딸에게 이것 좀 전해주실래요?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초콜릿이에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자개로 된 작은 거울을 꺼내셨어요. 이건 너한테. 우리나라 전통 거울이야. 우리나라 추억으로 간직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작은 거울에는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의 두 여성이 만나 교감하는 순간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인연. 아주머니와 명함을 교환하며 생각했어요. 이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연결된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러시아에 오면 꼭 연락해요. 우리 집에서 묵게. 제 말에 아주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우리 딸 만나면 잘 부탁해. 짧은 만남이었지만 깊은 인연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고급 호텔이나 유명 관광지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교류였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놀랍게도 청소 아주머니가 제게 손을 흔들었어요. 처음 왔을 때 화장실에서 만났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멈춰 섰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불편하셨죠? 잘 지내셨으면 해서 하시며 수제자수 손수건을 건네셨어요. 손수건에는 기억은 짧고 정은 길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구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저를 기억하셨을까요? 그저 한 번 마주친 외국인인데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었습니다. 승무원으로 세계 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관심을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게 단순한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다가왔습니다. 그 차이가 컸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또 와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어딘가에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떠나는 삶을 살아온 제게는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항공사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씨 문제로 비행이 추가 지연됩니다. 저녁 식사 바우처를 제공해 드립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짜증이 났겠지만 이상하게 한국에서의 지연은 괜찮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바우처를 들고 공항 식당가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득 떡볶이가 생각났습니다. 매웠지만 그 맛이 자꾸 떠올랐어요. 결국 공항 근처 작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시장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러시아의 시장과는 달랐어요. 더 밝고 더 따뜻했습니다. 다양한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떡볶이 말고 다른 음식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김밥집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한글뿐이라 난감했습니다.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뭐 드실래요? 영어였습니다. 부족한 영어지만 제게 맞춰주시려는 노력이 느껴졌어요. 김밥 주세요라고 서툰 한국어로 말했더니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한국말 잘하네요. 어디서 왔어요? 아주머니가 물으셨어요. 러시아요. 모스크바에서 왔어요. 제 대답에 아주머니의 표정이 더 밝아졌습니다. 러시아? 우리 조카가 거기 살아요. 유학생이에요. 또다시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인연이 나타났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김밥이 나왔어요. 아주머니가 직접 한 조각을 집어 제게 건네셨습니다. 먼저 맛보세요. 괜찮으면 더 드세요. 그 작은 배려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김밥을 먹는 동안 아주머니는 러시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날씨는 어때요? 음식은 맛있어요? 지하철은 있어요?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제 앞에는 김밥 외에도 만두, 떡볶이까지 놓여 있었어요. 조금씩 맛보세요. 우리나라 음식이에요. 주문한 적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얼마예요? 계산을 하려 했지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맛보는 거예요. 손님이 처음인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상업적 거래가 아닌 문화 교류에 가까웠어요. 결국 김밥값만 지불했지만 받은 정은 그 몇 배였습니다. 다른 가게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과일 가게에서는 귤을 하나 더 얹어주셨고 반찬 가게에서는 김치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한국 어때요? 라고 물으셨어요. 제 대답을 진심으로 듣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따뜻해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제 대답에 모두가 뿌듯해하셨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였고 외국인인 제가 그것을 알아봐준다는 사실이 기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의 경제는 단순한 금전적 교환을 넘어선 정의 경제라는 것을요. 시장을 나오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교류는 제가 그동안 경험해온 세계와는 달랐어요. 도시화, 글로벌화 속에서도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잃지 않은 곳.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는 노을이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마치 한국이 저를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워졌어요. 3시간 지연이 하루로 늘어났지만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항공사 직원이 다가왔어요. 타티아나님 죄송합니다. 날씨 문제로 오늘 비행은 취소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호텔과 식사는 저희가 제공합니다. 평소라면 크게 화를 냈을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가 눈앞에 스쳐 지나갔어요. 낯선 곳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예상치 못한 인연들, 그리고 마음속에 피어난 새로운 감정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섰습니다. 침대에 앉아 오늘 받은 선물들을 꺼냈어요. 자개 거울, 자수 손수건, 그리고 시장에서 받은 작은 열쇠고리까지. 이 작은 물건들에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질적 가치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거울을 들여다보니 제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10년간 얼어있던 표정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 변화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손수건에 새겨진 글귀를 다시 읽었습니다. 기억은 짧고 정은 길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그동안 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대부분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풍경들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정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았어요. 휴대폰에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타샤, 잘 지내니? 모스크바는 춥단다.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만난 사람들, 그리고 느낀 감정들까지 평소와 달리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적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빛나는 도시,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은 곳. 이곳에서의 하루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이 무엇인지, 국경을 넘어서는 정이 무엇인지.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이곳의 기억을 간직할 것이고 언젠가는 꼭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시 오고 싶다는 마음. 처음으로 한 나라를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돌아오고 싶은 곳으로 생각했어요. 잠들기 전 자개 거울을 베개 옆에 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들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가 옆에 있는 것처럼. 이 작은 거울에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마음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떠나는 날. 가방을 정리하며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항상 떠나는 것이 익숙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어제 시장에서 만난 김밥 아주머니를 다시 봤어요. 놀라웠습니다. 아주머니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계셨어요. 어제 이야기 나누면서 공항 간다고 해서 아침 일찍 나왔어요.
이건 우리 집에서 만든 김치. 러시아에 가져가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 번 만난 외국인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호텔까지 찾아오다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아주머니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어땠어? 좋았어?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감정이 복받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와요. 그때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아주머니의 말씀에 네, 꼭 올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식 인사를 했어요. 허리를 숙여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도 똑같이 인사해 주셨어요. 그 순간 국적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으로서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달리 보였어요.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10년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쌓은 방어벽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출국 수속을 밟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공간인데 느낌이 달랐어요. 이제는 그저 차가운 건물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이 담긴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청소 아주머니가 또다시 제게 손을 흔들었어요. 어떻게 알고 이 시간에 여기 계신 걸까요? 멈춰 섰습니다. 잘 가요, 타티아나 씨. 다음에 또 와요. 놀라웠어요.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제 받은 손수건을 꺼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배웅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었어요. 출국 게이트 직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알고 있었죠. 제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얼음 여왕으로 살았던 저는 이곳에서 따뜻함을 경험했어요. 그 따뜻함이 제 마음속 얼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동료가 물었어요. 한국 어땠어? 지루했지? 평소라면 그저 그래라고 대답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제 얼굴에 번졌어요. 경유지가 아니었어. 여긴 마음이 도착한 곳이야. 동료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차가운 타티아나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직접 느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꼭 다시 올 것이라고. 그리고 이번엔 단순한 경유가 아닌 목적지로 오겠다고. 고개를 숙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이 나라는 제게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어요. 제 차가운 심장에 온기를 불어넣어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행은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국에서의 짧은 경유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었어요. 얼음 여왕의 마음에 봄이 찾아온 것처럼. 긴 글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